기간 중 미국이 소련군에 둘러싸인 서베를린을 지키는 것은 유럽 수호의 상징이었다. 1948년 영국, 프랑스, 미국이 자신들이 점령한 서베를린 지역을 통합하고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면서 서독의 단독 정부 구성에 나섰다. 소련은 서베를린을 봉쇄했다. 미국은 서베를린에 필요한 물자를 공수를 통해 조달하면서 소련과 대치하였는데 1년 넘게 진행된 공수작전 동안 미국은 무려 총 27만 7,264회의 수송기를 서베를린에 보냈다. 소련은 서독에 이어 동독을 출범시키면서 베를린 봉쇄를 풀었다. 미국은 서베를린을 동베를린과 대조가 되도록 미국식 자본주의를 과시하는 쇼윈도우로 건설하였다. 미국의 정책이 성공하여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늘자 소련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이에 케네디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소련군과 대치하였고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소련을 협박하였다. 하지만 핵전쟁을 두려워한 케네디의 무기 아래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서방의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경제를 통합해서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동베를린보다 경제력이 더 우위예요. 아직까지는 장벽이 안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적 힘이 서방의 서베를린 쪽으로 넘어가겠죠. 우리가 한강이 있는데 이렇게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지배하고 강남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지배하는데 합쳐버린 거야. 그래서 강남이 되게 잘 나가. 그러면 어때요? 강북 사람들이 강남으로 넘어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를린을 봉쇄했어요. 여러분, 베를린을 봉쇄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본 적 있어요? 베를린은 있잖아요. 그 베를린 전체는 동독에 속해 있어요. 소련이 지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한 평양이라 갑시다. 평양. 지금 평양이 북한이죠. 평양이 북한이잖아. 그 북한을 소련이 다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양 땅도 당연히 소련을 지배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북한 땅 전체를 소련이 지배하는데 그 평양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위쪽은 소련이 통치하고 평양의 남쪽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통치한 거예요. 그 소련 영토.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기분 나쁘면 어때요? 평양을 가야 되는데 그 평양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되죠. 왜? 여기는 니네가 아니잖아. 우리 여기 소련 관할 지역이야. 니네 공중으로 날아가든 알 거 없이 이 영토 이거는 우리가 관할 지역 여기는 못 지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봉쇄를. 박관영 의원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시 잘 들어봐. 북한이 소련이 북한을 다 지배하고 있어. 그럼 평양도 다 소련 지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평양만 쪼갠 거야. 섬처럼. 평양만 쪼개서 연합군하고 소련군하고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게, 그렇지. 길을 못 들어가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어때? 반쪽은 미국, 영국 거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비행기. 이 공수를 한 거예요. 이거 베를린 공수라고 그래요.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베를린 공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소련도, 이제 서독을 독립시키면 동독도 우리도 독립시켰다서, 서독이 독립되니까 똑같아.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죠? 여기 먼저 미국 애들이 남한을 먼저 독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김일성이 소련하고 기다렸다시 이제 북한도 독립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네. 언제든지 미국 놈들이 먼저 선수를 쳐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선수 치니까 소련이 화가 나서 봉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봉쇄하는 동안에 동독을 추범시키고,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우리는 남북인데 얘네는 이제 동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탈출하겠죠. 우리도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 벌러 오잖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의 장벽을, 우리는 지금 한강이다 그러면 강이 있으니까 못 넘어올 텐데 거기엔 강이 없으니까 베를린 시내 가운데다가 장벽을 쳤어요. 저 베를린 장벽 가봤어요. 가봤다가 이렇게 장벽을 쳤어요. 못 넘어오게. 못 넘어오게. 장벽을 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당시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는데, 야, 왜 장벽을 쌓아? 장벽 쌓으면 안 돼. 사람들 왕래해야지. 그러면서 미군을 파견했어. 거기에다. 그래서 소련군하고 미군하고 이렇게 대치를 했어요. 그래서 말로는 이제 그 소련을 협박했는데,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소련도 핵전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때 케네디하고 후르쇼프. 정상회담을 해요. 정상회담. 케네디 임기 초반이야. 근데 케네디 임기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피그만 사건이라고,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고 쿠바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 알죠? 자세히 설명 안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쿠바계 망명자들을 동원해서 쿠바를 침공했다가, 미국이 비행기, 자기네 나라 깃발 다 지우고, 배도 지우고, 했는데, 카스트로한테 완전히 깨졌죠. 그리고 이게 발각이 됐어요. 미국이 했다는 게. 이렇게 됐어. 발각이 됐어. 이 직후에 케네디하고 후르시프하고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케네디는 이제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이제 처음 이 대통령제 얼마 되지도 않아. 후르시프는 이미 54년, 이때쯤에 집권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꽤 많이 집권했죠. 이렇게 해서 후르시프가 케네디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서 케네디가 굴복한 거야. 베를린 장벽을 허용한 거야, 케네디가.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케네디가 후르시프한테 저거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미국 외교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임기 초반, 대통령 임기 초반은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준비 안 된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케네디가 후르시프한테 이게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베를린 장벽을 허용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전쟁은 물론 또 있고 냉전이. 근데 여기서 또 연달아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쿠바 사태가 일어나. 쿠바 사태. 아까 말한 건 피그만 침공 사건이고, 1959년인가 생긴 거고, 케네디 되자마자, 지금 말하면 쿠바 때는 1961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르쇼프가 케네디하고 회담을 했더니 케네디가 나이도 어리고 뭣도 모르고 말랑말랑 하거든. 그래서 케네디를 우습게 봤어요. 후르쇼프가.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이죠? 핵미사일.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박을 쿠바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소련 선박이 가서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더라고요. 중거리 미사일이 왜 무서웠냐면요. 장거리 30분 정도 날아가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소간에 쏘면은 30분. 평양에서 미국 쏘면은 30분. 그런데 어때요? 중거리 미사일은 몇 분이나 가겠어? 중거리 미사일은 한 10분? 이렇게 안 갈 거 아니야? 10분도 안 가겠다. 그죠? 12,000-13,000km가 40분이라면은 중거리 미사일은 그렇죠. 10분도 안 걸리. 7, 8분? 아니면 5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대처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미국의 앞마당, 바로 플로리다 마이애미 코앞에 쿠바가 있잖아요. 이 쿠바에 핵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난리가 나서 이제
그 유투 그 정찰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찰을 했는데 쿠바에 배치된 소련군이 이 유투 정찰기를 갖다가 격추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쿠바 영토 안에 들어왔으니까 유투 정찰기를 격추를 했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그 열이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은 이제 이 쿠바에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이 핵미사일이 배치가 된다. 우리는 쿠바와 핵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 다 감수해라. 여러분 다 방공호 준비하시고 방공호로 대피하고 핵전쟁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케네디가 대국민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핵 자산을 풀 가동을 시켜요. 그리고 쿠바 해협을 그 봉쇄합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을 배치한 다음에 그 전술핵 사용도 불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누가 꼬리를 내렸냐면 후르시초프가 꼬리를 내렸어요. 저 젊은 놈, 우습게 봤더니 그게 아니네. 아유, 저것 때문에 전쟁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해서 철수를 했어요. 쿠바에서 철수했어. 근데 그냥 철수하지는 않았겠죠?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첫 번째는 미국 놈들이 니네가 먼저 핵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았냐. 맞아요. 미국이 어디에 배치했냐면, 이탈리아, 유럽이죠? 터키 이런 데다가 유럽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그러면은 소련 입장에서는 봐봐. 소련에 가까운 유럽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했는데 소련도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미국이 가까운 데 배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런 거. 야, 그러면 우리 쿠바 미사일 뺄 테니까 니네도 이탈리아, 터키에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빼. 이게 첫 번째 요구 조건이고. 두 번째는 니네 쿠바가 우리한테 니네가 피그만 침공해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간 거지. 우리가 그냥 간 건 아니다. 쿠바가 도와달라는 건데 니네가 왜 쿠바를 침공하냐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미국과 소련 간에 쿠바 불가침을 약속했어요. 불가침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쿠바 불가침 약속은 되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이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지금도 일정 부분 이 약속이 진행되는 거예요. 쿠바 불가침.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쿠바가 소련한테 혹은 지금 러시아한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냐면은 쿠바가 그러잖아. 미국이 쳐들어오니까 러시아나 소련이나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야, 우리가 쿠바 안 쳐들어갈 테니까 소련이나 러시아가 쿠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현재 러시아하고도 우리는 그러면 서로 쿠바를 건들지 말자. 이렇게 서로 신사협정을 맺은 상태라는 거예요. 쿠바가. 이런 일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또 세 번째 이런 미소 냉전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전은 또 한국전대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연달아 됐다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 사태가 쿠바 사태하고 같은 케네디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질문 받고 10분 쉬었다는 게 나을 것 같네. 내용이 좀 다르니까.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까 그 연합국과 관련해서 네. 이제 그 5개 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상임 안보. 예. 근데 그때 당시 러시아가 왜 소련. 소련이 들어가게 됐는가 상당히 좀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프랑스나 뭐 중국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괴뢰 정부였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만장일치라고 한다면 자기가 거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 3분의 2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었길래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당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갔을까?
그런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뭐 중국, 영국, 프랑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루스벨트하고 스탈린하고 엄청 친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친했냐면 루즈벨트 주변에 소련 간첩들이 많았어요. 루즈벨트 그 행정부 내에. 그래서 스탈린하고 루즈벨트 여러 번 회담했는데 미리 그런 것까지 다 스탈린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걸 루즈벨트가 보고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그 스탈린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머릿속에는 스탈린 생각밖에 없는 거야. 영국, 프랑스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독일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놈이랑 똑같아. 독일과 일본을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 미국 군이 너무 많이 죽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 대신에 총을 봐야지. 우리는 무기를 많이,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스탈린한테 무기를 엄청나게 줬거든요. 2차 대전 때. 무지무지하게 무기를 줬어. 지금 마찬가지잖아. 우크라이나한테가 미국이 무기 주랑 똑같아. 내가 무기는 그냥 무한대로 줄 테니까 네가 좀 싸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스탈린이 히틀러하고 싸워서 히틀러가 진 이유가 뭐야? 소련에서 전쟁에서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무너졌거든. 유럽 전쟁에서 잘 나갔는데 소련에서 무너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히틀러를 쓰러뜨리는데 스탈린이 제1등 공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쓰러뜨려야 되는데 또 일본에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뭔가 스탈린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스탈린, 야, 우리가 지금 독일을 가가지고 니네 독일 근처 쳐들어간 건 미국이 먼저 쳐들어갔는데 미국 놈들이 독일에 진격을 안 해. 뱅뱅뱅뱅 돌기만 하고 스탈린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들어가면서 지들 많이 죽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독일 그 본토까지 가서 다 점령을 했어. 일본도 또 그렇게 하려면 스탈린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 대가가 네가 점령한 거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거야. 야, 봐. 독일 우리 나눠 가졌잖아. 일본도 나눠 가져. 니네 일본까지 내려오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내려오면 부동항이고 엄청난 이익이잖아. 두 번째, 너랑 나랑 세계를 사이좋게 경영하자 이거. 사이좋게. 응? 사이좋게 경영하자. 어떻게? 우리가 만장일치만 우리 두 사람 의견이 만장일치 되면 하면 되는 거. 의견이 틀리면 안 하면 되고 의견 맞는 것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소련 입장에서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알았다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있어서 거기서 야 어차피 비토권을 가지고 있은 거니까 연합국이잖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연합국이잖아. 그러니까 비토권 5개 연합국이 사회적 다섯 개 상임이사국으로 하자. 그 대신 너는 비토권이 있으니까 5명이 4명이 하고 네가 혼자 반대하더라도 안 되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스탈린이 받아준 거죠. 그래서 상임이사국이 된 거야.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안보리는 만장일치도 실제적으로 유엔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내가 정확히 몰라도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그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당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소련에 대해서 막 무기를 지원하고 다시 그런가 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어제 생각하는데 결국 독일의 마지막 목표는 소련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 그렇죠. 침략자로서 어떤 소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었고, 그래서 한때는 95%의 전력을 전부 그쪽에서 거의 모든 독일군을 갖다 투입됐었어. 맞아요. 그래서 피해도 컸었던 맞아요. 걸로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방금 얘기하려고 하시나 보던데, 어느 분이. 누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분 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네. 어쨌든 그 스탈린 사후에 네. 뭐죠? 소련이 이제 해체의 길을 걷게 되게 되는데 조금 전에 후르시초프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종점은 고르바초프라고 하지만 어쨌든 후르시초프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됐는데
어. 그 당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좀 궁금해서. 아, 왜 스탈린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돼서 왜 결국 고르조프까지 소련이 왜 붕괴됐냐고? 예. 그거 너무나 큰 얘기인데 그냥 네. 간단히 하면은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에?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은 이 소련 체제에 한계가 있었다. 원래 소련에 원래 한계가 있었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원래 한계라는 거는 뭐예요? 소련 연방이죠. 소련 연방. 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주변에 소비에트를 갖다가 그 나라가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사회주의 조국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의 위성 국가들을 소련 연방에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나약했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는 그때지만 주변 나라까지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소비에트를 한 게 아니라 러시아라는 그 사회주의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소련 연방으로 하고 그게 이빨이고 입술은 동유럽까지 하고 이래서 그 소련이라는 연방제도가 원래 태생적인 나약했던 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독재를 했다는 거죠. 스탈린이 독재한 건 맞아요. 무슨 독재를 했냐면은, 뭐 학살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일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프롤레타 독재잖아요. 노동계급이잖아요. 노동계급의 독재잖아요. 노동계급의 독재. 노동계급의 독재는 공산당의 독재가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공산당의 독재는 중앙위원회의 독재가 되고, 중앙위원회 독재는 상무국의 독재가 되고, 상무국의 독재는 정치국의 독재가 되고, 정치국의 독재는 제1비서의 독재가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1비서가 스탈린의 이름으로 당대회도 하지도 않고, 중앙위회도 하지도 않고, 정치국 회의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해. 실제로 스탈린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안 했어. 김일성이죠, 김일성. 김일성 때 당대회 안 했어요. 김일성 때 당대회 안 했어. 김정은에 와서 노동당 당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당의 통치가 아니라 개인 1인의 통치였단 말이에요, 스탈린은. 이게 이제 소련의 한계가 이렇다는 거고, 또 전혀 반대의 입장, 노사가연이 사실은 그런 입장이 강한데, 스탈린은 잘했는데 후르시초프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스탈린처럼 했으면 안 망했다는 거지. 그런데 스탈린이 경제 발전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당대회도 안 하고 중앙위원회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는 중앙경제계획. 우리 해봤잖아.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이렇게 군사정권에서 국가가 하는 강제적인 경제계획은 어느 한도까지는 발전이 되는데 그 이상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 이거를 필드의 농부의 법칙이라고 그래. 농부의 법칙. 왜냐면 어느 정도 경제 수준, 중국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경제할 때까지는 뿌리는 대로 나와. 그냥 땅만 좋으면 넓은 땅에 씨앗을 많이 뿌리면 뿌린 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만큼 나와, 들어가는 만큼. 왜냐면은 이 기계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요. 노동 집약적인 이런 성장이. 근데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건데 바로 소련이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그런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게 소련은 지금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원유 석유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 소련도. 그런데 유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생산비가 제일 낮은 유가가 중동 거예요. 그 다음에 소련 거, 그 다음 미국계 생산비가 가장 높아요. 이 소련이 초창기 때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할 때는 인건비가 낮아가지고 이 중동 석유하고 경쟁할 수가 있었어. 근데 소련이 1970년대 가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석유의 생산 비용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중동하고 손잡고 저유가 정책을 한 거야. 오일 쇼크 일어나기 전에 저유가 정책을 하니까 소련의 그 석유가 중동 석유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가격을 낮추면 중동은 이유는 있는데 소련이 이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경제가 파국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고르조브 때 결정적인 거 아까 말한 대로 소련 경제가 잘 될 때는 소련 주변 나라와 동유럽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이 불만을 줄였는데 소련이 경제가 안 되면서 소련 내부, 소비에트 내부와 동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랑 똑같은 거야. 야, 그럴 바야 차라리 미국이나 서유럽 쪽에 붙어 먹는 게 낫겠다. 소련보다 서유럽이 더 잘 살잖아. 그래서 우리는 소련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까이 갈. 우리는 이제 유럽이랑 놀래. 이렇게 되면서 깨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아마 양크스 동지는 아주 강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스탈린은 잘했는데 후르시프 때 수정주의 노선이 가가지고 고르조프 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의 생각의 자유인데 스탈린이 그런 문제점 그래서 김일성도 말했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스탈린에 대해서 공가를 말한다면 보통 말하는 게 70%를 잘했고 소련 인민을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그다음에 30%는 잘 못했다는 거고 30%의 잘못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독재야 독재 1인 통치 당의 통치가 아니라 됐어요? 예.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예. 있으면 돼. 뭐 최종적으로 자기 속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이창일 동지나 윤정욱 동지 뭐 의견이나 질문 없어요? 없나 보다. 자 그러면은 지금 6분이니까 16분에 합시다.